업그레이드된 PC 정비사 필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PC 정비사 필기 시험이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바로 전달에 대폭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개정됐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1급도 그렇고 2급도 그렇고 종전의 그 과목과 그 내용 과목의 그 구성은 똑같지만 내용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거는 그 윈도우 운영체제가 윈도우 XP였거든요. 종전에는. 근데 이게 윈도우 7으로 바뀌면서 운영체제가 아무래도 바뀌다 보니까 그에 대한 메뉴, 그리고 이 윈도우 7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문제에. 그래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아울러 실기시험도 역시 대폭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정은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시간 일단 인트로부터 나는 PC 정비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PC 정비사 시험 어떤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트로 가볍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과목의 1과목인 PC 운영체제부터 진도를 나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해요. 먼저 PC 정비사 시험은 당연히 필기를 먼저 붙어야 실기를 응시할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의 주관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든 구글이든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이렇게 쳐도 되고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은 icqa.or.kr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까 해요. 보시면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미리 열어놨어요. icqa.or.kr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라고 뜹니다. 여기에 얘네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공인시험 PC정비사, 네트워크관리사, 또 인터넷 보안 전문가, 그리고 모바일 로보틱스 이런 시험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 여러분 자격 안내 보면은 시행 종목, 검정시험 일정 이런 게 있어요. 자, 검정시험 일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날짜와 수검일자 이런 것들이 모두 표시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PC 정비사에 대한 일정입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PC 정비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험이 되게 막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2급의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이건 뭐 다 끝난 거고, 2급 필기, 바로 2015년 3회부터 문제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필기시험 2급은 이때 7월달, 그리고 2급 실기가 8월에 원서 접수하고 9월에 시험이 있고요. 또 4회 시험은 10월 달에 있고요. 실기는 12월에 있습니다. 자, 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PC 정비사에 대한 일정이 나왔어요. 확인해 보시고 검정 일정이에요. 자, 그리고 언제라도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날짜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자격시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시행 종목 안내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C 정비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은 당연히 필기라는 거는 검정 요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급은 좀 제한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다 써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다른 비슷한 어떤 자격증에 그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든가 아니면
기능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신 분들, IT 관련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신 분, 이런 분들이 1급에 응시할 수 있고요. 2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필기에 대한 게 나오는데 2급은 50분 동안에 50문제를 풀어요. 그럼 1분당 하나인가요? 뭐 마킹하고 뭐하고 그렇죠. 그래서 1분당 한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1급 같은 경우에는 60분을 주고 6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됐죠? 실기는 뭐 우리가 필기를 붙은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겠죠. 얘는 100분짜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럼 점수는 몇 점입니까? 네, 국가고시는 거의 60점이에요. 그래서 합격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 100점 만점에 더도 덜도 말고 60점 이상만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일정은 아까 보셨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 검정료죠? 시험 볼 때 1급과 2급 나와 있는데요. 필기 시험이 43,000원, 실기는 1급은 10만원, 2급은 78,000원. 우와, 이거 떨어지면 돈이 아깝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번에 붙을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요 정보 받으시고, 또 원서 접수는 여러분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제라도 원서 접수에 대한 내용 여러분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원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 정보 일정 확인하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1급이나 2급 필기 시험을 붙어야 실기를 보는데 필기는 도대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까? 시중에 보니까 책도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런 질문 하십니다. 맞아요. 특히 시험 과목 개정되면서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너무 어마무시하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자격증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기를 따야지 실기에서 붙어야지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는 제 강의만 들으셔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시험 과목을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 PC 운영체제라는 과목에서 15문항이 출제가 돼요. 바로 이 과목에서 이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윈도우 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의 개요, 그리고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윈도우 7에 대한 제어판, 윈도우 7과 관련한 명령어, 유틸리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 뭐 개념적인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인 PC 주변 기기는 말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을 알아야 우리가 PC가 고장나면 고치는 게 정비 아니에요? 픽스. 그렇죠? 그러면 고치려면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어떤 게 CPU인지, 어떤 게 주기억인지, 어떤 게 뭔지, 주기억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쯤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PC 주변 기기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CPU,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구성 요소, 램이다, 롬이다.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들, 특징들. 그 다음에 주변 장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들 간의 인터페이스, 어떻게 본체와 연결을 할 것이냐,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이게 15문항 출제가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PC 유지 보수. 이제 여기가 뭡니까? 갑자기 컴퓨터를 켰는데 블루 스크린이에요? 또는 컴퓨터를 켜서 무슨 작업을 했는데 자꾸 에러가 뜨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고장이 난 거죠. 그럴 경우 에러 메시지와 그에 합당한 해결 조치. 이럴 땐 이렇게. 이런 방법에 대한 공부. 이게 바로 PC 유지 보수. 그리고 처음에 컴퓨터가 부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그것들을 알려면 셋업 절차를 또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가 15문항.
그리고 PC 네트워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여러분 네트워크를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개요, OSI 레이어 7개층,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죠. 예, 그런 장비들. 그리고 인터넷 하려면은 IP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통신을 하기 위한 서로 간의 규칙, 프로토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갈림길이에요. 2급은 5개 문항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1급은 무려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급에만 있다는 논리회로. 논리회로는 1급에만 해당돼요. 논리회로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로 5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구성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6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진도를 나가느냐? 네, 가장 민감한 PC 운영 체제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PC 운영 체제 진도 곧바로 들어가요. 우리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 PC 운영체제 15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운영체제 개념부터 먼저 물어봐요. 여기서 출제되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런 정의 같은 것도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이 1급도 오케이, 2급도 오케이, 그렇게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자, 우선 간단하게 보고 그 내용 핵심적으로 다뤄볼게요. 여러분, 운영체제라는 건 뭐죠? 바로 윈도우가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가 뭔가요? 네,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는 기계덩어리. 그죠? 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를 키면은 기계어로 여러분이 막 말을 해요? 아브라카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그죠? 여러분은 우아하게 전원 스위치를 딱 눌러요. 그럼 막 켜지면서 뭡니까? 윈도우 로고 뜨면서 막 뭐라고 화면이 막 바뀌면서 주인님 어서 쓰죠. 하고 바탕화면 화면이 딱 떠요. 그죠? 거기까지 뜨게 하는 게 부팅이죠. 그리고 부팅이 되면 여러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우스로 인터넷 어디 뉴스 좀 볼까? 하고 인터넷 아이콘 따닥 눌러서 브라우저 아이콘 눌러서 인터넷 들어가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끔 해주는 웬갓 역할을 해주는 종합적인 솔루션, 시스템, 이게 바로 운영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운영체제는 윈도우가 있고 또 리눅스도 있고 유닉스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쵸? 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뭡니까? MS사 잘 안 쓰죠. 휴대폰은. 모바일은 뭡니까? 그렇죠. 모바일은 뭐니 해도 구글하고 애플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계열이냐? 애플이냐? 그죠? 그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휴대폰도 기계덩어리예요. 그 휴대폰을 우리가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작업하는 건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란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 자원, 즉 기계에 불과한 그 기계덩어리와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총체적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데이터 입력과 출력을 관리하고 파일 관리도 해주고 각종 하드웨어 자원 관리, 프로그램 제어 수행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뭐다? 운영체제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체제가 좋다, 나쁘다, 성능을 평가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리 능력의 향상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똑같은 시스템인데 어떤 운영체제는 한 번에 1초에 1100개의 명령어를 처리하고 어떤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1초에 5000개 정도의 명령어를 처리해요. 어떤 게 더 빨라요?
당연히 얘가 빠르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작업량, 이게 처리 능력이에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응답 시간의 단축은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내렸어요. 예를 들어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이 뭔가 검색어를 치고 엔터를 쳤습니다. 엔터를 치자마자 결과가 나오면 사용자는 만족감이 높겠죠. 근데 엔터를 쳤는데 모래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어때요? 불안하고 답답하죠. 그게 바로 응답 시간이에요.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하고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럼 이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단축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신뢰도라는 거는 컴퓨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5 더하기 3을 쳤는데 답이 7이 나왔다. 이런 믿을만 할까요? 못 믿죠. 그러니까 정확성을 말하는 거고 사용 가능도의 증대라는 건 운영체제를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사용 범위가 넓어야 되겠죠. 증대가 좋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운영체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자, 운영체제는 서버, 즉 업무에서 어떤 그 많은 사용자들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는 유닉스 서버, 리눅스 서버, 윈도우즈 NT 2000, 2008 이런 것들이 서버예요. 됐죠? 네,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리눅스 서버 많이 또 쓰죠. 유닉스 서버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용 PC에서 많이 쓰는 운영체제는 네, 윈도우 98, 윈도우 XP, 윈도우 7, OS2 이런 것들이 있죠. 참고로 이 윈도우 XP는 가장 성공적인 운영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 초인가요? 그때 XP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MS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윈도우 7, 윈도우 8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지금 MS사에서 윈도우 10을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바일, 이제 휴대폰에서는 윈도우즈 CE, iOS, 안드로이드, 바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모바일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운영체제 운영 방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체제가 여러분이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작업 방식, 작업을 어떤 식으로, 자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암기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일괄 처리 방식이 나왔습니다. 일괄 처리, 일괄하여 처리한다. 배치 프로세싱. 이건요, 자료가 있어요. 나 급해. 사용자가. 시스템한테. 나 급해. 나 이거 좀 처리해줘.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기다려, 기다려. 왜요? 내 컴퓨터는 1000개 자료가 들어와야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그럼 A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작업이 1000개가 쌓일 때까지 불평불만 못하고 꼼짝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1000개가 모아졌다. 또는 내 컴퓨터는 매 시간 1시간 단위로 작업 처리돼. 자, 너 1시간 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일정 시간, 일정 양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그걸 처리하는 게 일괄 처리예요. 이해되죠?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사용자가 응답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죠? 나 이것 좀 처리해줘. 기다려. 그죠? 이게 일괄 처리예요. 뜻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얘와 반대 개념이 바로 실시간 처리 방식, real-time processing이에요. 실시간 처리는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자료를 A가 하나를 요청하든 B가 2개를 요청하든 요청하는 즉시 즉시 곧바로 작업을 처리해주는 방법. 이게 실시간 처리 방식이에요. 그럼 응답 시간이 빠를까요? 빠르죠. 자료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결과를 처리한다. 이해되죠? 자, 세 번째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 나왔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 멀티 프로그래밍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하나의 기억장치, 컴퓨터 시스템의 기억장치가 있어요. 이 기억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하나의 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은 몇 개? 여러 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 다중 프로그래밍.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중 프로세싱부터 먼저 볼게요. 말이 비슷하니까. 다중 프로세싱은 하나의 시스템인데 CPU가 무려 2개 이상이나 있는 거예요. CPU가요? 네. 프로세서, 이게 CPU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이 CPU에서 작업을 모조리 처리하기도 하지만 이 CPU에서 나눠서 처리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한 시스템에 여러 개 CPU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처리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돼요. 그리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고장나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의 CPU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겠죠?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동시에 처리하는 것. 됐죠? 어느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시분할 시스템이 나왔어요. 시간 분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Time Slice, Time Sharing System.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나눠요? 네, 나눠요. 무슨 얘기냐면은 CPU의 이 시스템에서 CPU는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가 되죠. CPU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연산 작업, 기억 작업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브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업을 처리하려는 애들이 줄을 섰어요. A 사용자가 요구한 거, B 사용자가 요구한 거, C 사용자가 요구한 거. 그럼 얘네들이 CPU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CPU한테 A가 들어갔는데 와, 무려 30분 동안 얘를 처리를 해야 얘가 끝나요. 그럼 B하고 C는 계속 기다려야 되죠.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먼저 온 건 인정하겠는데 딴 애들도 생각해야 돼. 너 너무 길어. 나는 있잖아. 5분씩밖에 시간 안 준다. 이렇게요. 그럼 A한테도 5분만 줘요. 그리고 5분 딱 되면 얘가 작업 처리할 게 더 있어도 나가 내쫓아요. 퇴출시켜요. 타임아웃. 예,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너 뒤에 가서 25분 남은 거 뒤에 가서 줄 서. 이렇게요. 그리고 B를 또 집어넣어요. B한테도 딱 5분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 처리해. 그리고 5분 안에 작업이 끝나면 야호 하고 얘는 나가겠죠. 근데 5분 안에 못 끝나면 또 가서 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CPU의 시간을 결국은 뭡니까?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CPU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시분할 시스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죠? 자, 마지막으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분산 처리, 분산시킨다는 뜻은 뭐예요? 흐트러 놓는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는 네트워크가 발전했으니까 이 얘기예요. 야, 한 군데서 어떻게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냐? 만약에 여기서 공격 당하면 데미지가 너무 크다.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중앙에 집중해서 모아놓지 말고 네트워크가 발전해 있으니까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이렇게 여러 지점으로 데이터를 분산시켜 놓자 이겁니다. 분산시켜 놓으면요. 왜 분산시켜 놔도 걱정이 없어요. 왜? 네트워크의 연결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내가 부산 지점에 데이터가 있다 해도 서울에서 업무 보는데 지장 없다. 왜요? 필요한 데이터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니까 프로그램 통해서 불러갖고 오면은 부산에 그 데이터가 있는지 인천에 있는지 사용자는 전혀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를 끌어서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식. 이게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이에요. 얘의 문제점은 보안이 문제겠죠, 보안. 그죠? 왜요? 자료가 모두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유지하는 비용도 클 겁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프로세서가 나왔어요. 운영체제는 보통 반복적인 작업들을 일일이 계속 작업하진 않아요. 즉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얘 매크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매크로 프로세서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매크로의 정의를 먼저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매크로 내용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매크로를 호출하면 그 호출된 것을 인식하고 필요한 내용을 꺼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지요. 됐죠? 이러한 매크로 프로세서를 구동하기에 가장 좋은 메모리 구조는 바로 스택이라는 메모리 구조가 있습니다. 스택이라는 기억 공간을 이용해서 매크로가 정의된 게 있으면 그거를 차곡차곡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운영체제 구성을 보면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구성, 제어와 처리 프로그램을 잠깐 본다면은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처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언어 번역, 서비스, 문제 처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죠.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세 가지를 암기하는 게 빠르세요. 이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감독, 통제를 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영체제 하면은 여러분 윈도우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유닉스도 그렇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커널이에요. 예, 얘는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커널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파일이나 또 시스템 부팅 관련한 모든 작업을 이 커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용자 명령어에 대한 작업은 셀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널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주기억 장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류가 나왔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 운영체제죠. 이게 없으면 부팅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없으면은 좀 불편할 뿐이에요. 내가 한글 프로그램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 프로그램 없다 그래서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다만 한글 문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엑셀이 없어요. 그럼 엑셀 문서를 못 여는 거지. 여러분이 컴퓨터가 부팅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개발된 프로그램, 이게 응용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유틸리티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압축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이런 것 등등이에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정리해보죠. 1번, 데이터가 발생하는 즉시가 나왔어요. 컴퓨터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은행의 온라인이나 각종 예약 업무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은 뭡니까? 즉시가 나오면 실시간, 리얼타임 몇 번이에요? 가번. 이 시간, 여기 10분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시간을 나누는 거고. 2번, 일정 기간이나 특정 기능을 제한하여 사용하다가 정식으로 사용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이런 소프트웨어 뭐라고 부르죠? 우리 이거 아는데. 자, 프로그램 처음에 살 때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이런 건
상용 소프트웨어. 처음부터 돈 주고 사는 거. 뭐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거, 한글 프로그램 이런 거. 그 다음에 처음에 프리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네이버 같은데 막 자료실에 막 있는 거. 공개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무료예요, 무료. 그쵸? 그 다음에 30일 동안만 쓸 수 있어요. 30일이 지난 다음에 돈 주고 사야 돼요. 평가판이죠. 이런 거 뭐라고 부르죠? 쉐어웨어라고 불러요. 예, 평가판이에요, 보통. 한 30일, 45일 동안 무료로 쓰다가 그 날이 지나면 이제 돈 주고 구입해야 되는 거. 됐죠?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됩니다. 자, 3번. 운영체제의 주된 기능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의 초기화 기능, 데이터 정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자원 할당.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원 할당, 관리, 그 다음에 부팅할 때 얘가 먼저 일단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다 맞아요. 그러나 데이터 정의 기능은 해당상 그죠? 나번이에요. 자, 4번. 운영체제에 대한 일반적 분류 기준으로 동시 사용자 수, 작업 처리 방법, 사용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른 운영체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도스 시스템은 단일 사용자용 단일 태스킹은 한 번에 한 작업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그렇지 않아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윈도우에서는 여러분이 음악 켜놓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인터넷 열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건 멀티태스킹이라고 불러요. 됐죠? 근데 옛날 도스는 명령어를 일일이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에 하나밖에 실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단일 사용자, 단일 태스킹 맞는 말이에요. 윈도우즈 서버는 단일 사용자가 아니라 여러분 서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서버는 다중 사용자가 됩니다. 서버는 여러 사람의 서비스 요청에 응답을 해야 되니까 다중 사용자, 다중 태스킹이 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나버는 바보 같은 말이에요. 틀린 거고 유닉스, 리눅스는 다 서버예요. 그래서 다중 사용자, 다중 태스킹 맞습니다.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계열의 운영체제는 시분할 방식의 처리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새 운영체제는 다 시분할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분할은 시간을 나누는 거 맞지요? CPU한테 시간을 분할하자. 맞습니다. 답은 나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1번 여기서 1번 같은 문제가 이제 2급에 나왔던 문제고 나머지가 다 1급에 출제됐던 문제들이에요.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윈도우 7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